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 두 편은 머슬 스트렝스인 이 근력과 코그니션 간의 이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고, 특히 노인 안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을 FNIRS와 EEG를 통해서 확인한 연구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에 2023년 게재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1로 뉴로사이언시스 분야에서 Q2에 해당되는 저널입니다. 해당 논문의 인트로덕션은 간단하게 세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워킹 메모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워킹 메모리 태스크 중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프리프론탈 콜텍스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선행 연구들의 경우에는 머슬 스트렝스인 이 근력과 코그니티브 펑션 간의 관계성을 확인한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근력이 뇌 건강이나 이런 인지적인 기능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의 경우에는 이 근력과 워킹 메모리 그리고 프리프론탈의 헤모다이내믹한 이런 특성들을 간의 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이 노인 안에서의 이러한 특성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에서는 75세 이상의 오른손잡이 노인 8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 실험 과정은 크게 두 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날에는 근력과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그리고 코그니티브 스테이트를 판단하는 이런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고, 이 최소 3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날에는 FNIRS를 이 엠팩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먼저 근력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설명을 드리면, 먼저 30초 씰업 그리고 그립 스트렝스라고 해서 다들 잘 아시는 악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악력 같은 경우에는 3초 동안 꽉 쥐었다가 풀어서 15초 동안 레스트를 하는 것을 총 3번 반복했다고 하고, 이 양손에 대해서 모두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씰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씰업 같은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이 팔을 앞으로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고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이런 앉았다 일어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얼마나 많이 몇 번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느냐를 이 카운팅하는 태스크였습니다. 이 씰업과 그 악력에 대한 이 BMI에 대한 이런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좀 노멀라이제이션의 느낌으로 이 씰업 개수에서 BMI를 나눠주고, 그리고 최대 악력인 MGS 맥스 그립 스트렝스에서 BMI를 나눠주는 이런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 키, 몸무게, BMI, 그리고 인지 점수, 그리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교육적인 레벨에 대한 이 데모그래픽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은 엠팩 태스크입니다. 엠팩 태스크의 경우에는 제로백, 원백, 투백을 세 가지 종류를 진행하였고, 이 각 세 가지는 총 각각 5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은 500ms 동안 제시되고, 이 자극 간의 간격은 2000ms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엠팩 태스크 동안의 피험자의 리액션 타임과 액큐러시를 추후 분석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 FNIR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전처리 방법들이나 이런 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논문에서 제시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NIRS의 경우에는 일단 베이스라인을 엠팩 태스크 전 30초 동안으로 잡았고, 전처리의 경우에는 이 주성분 분석인 PCA를 활용을 했다고 하고, 0.97의 파라미터를 세팅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패스 필터링의 어떤 일환으로 웨이블릿 MDL이라는 과정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로우 패스 필터링의 어떤 과정의 일환으로 헤모다이나믹 리스폰스 펑션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근력과 이 워킹 메모리 성능 간의 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열은 이 각각 제로백, 원백, 투백대의 성능이고, 제로백, 원백, 투백대를 나타내고, 그리고 첫 번째 행의 경우에는 이 리액션 타임, 그리고 두 번째 행은 액큐러시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인 악력과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이 X축인 맥스 그립 스트렝스인 이 맥스 악력이 커질수록 이 리액션 타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액큐러시의 경우에는 악력이 높아질수록 액큐러시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맥스 악력인 그러니까 근력이 높아질수록 워킹 메모리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0초 셋업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이 X축인 30초 셋업을 몇 개 했느냐, 그래서 30초 셋업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리액션 타임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액큐러시 역시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근력과 워킹 메모리 그리고 FNIRS를 통해서 도출되는 헤모글로빈 그리고 옥시헤모글로빈 농도 간의 관계성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좀 여러 조합들이 많고 해서 결과가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가장 좀 유의 깊게 봐주셔야 할 부분은 이 옥시헤모글로빈과 이 워킹 메모리 액큐러시 간에 이 좀 여기 채널 번호로 나와 있어서 조금 보기 어려우실 텐데, 이 위쪽에 그림과 이렇게 매치해서 보시면 이런 여기 좀 전전두엽 쪽 프리프론탈 영역에 있는 채널들에서 이 옥시헤모글로빈 농도와 이 워킹 메모리 액큐러시 간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리액션 타임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이 전전두엽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작업 기억이나 집중력 등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진 영역이라서 이러한 경향이 전전두엽 쪽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그 악력과 이 셋업 횟수와도 셋업 횟수보다는 이 악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좀 옥시헤모글로빈이나 이 디옥시헤모글로빈 농도와 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들이 악력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결과도 그렇고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았는데, 일단 근력이나 워킹 메모리 성능 기반으로 좀 그룹별로 나눠서 비교를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근력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작업 기억 성능이 높은 그룹, 낮은 그룹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만약에 근력이 높거나 낮은 그룹 안에서 워킹 메모리 성능이나 이 옥시헤모글로빈, 디옥시헤모글로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작업 기억도 성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결과로는 뭔가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는 뭔가 이 근력이 높을 때 작업 기억 성능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때 옥시헤모글로빈이나 디옥시헤모글로빈이 어떻게 달라진다, 이렇게 조금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이 동일한 저널에 2025년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 경도 인지장애인 MCI에 대한 MCI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고, 그래서 MCI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에서 통틀어서 좀 같이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슬로우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스피드라고 해서 이 정보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지는 것이 이 인지장애의 하나의
좀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IPS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나 어텐션, 그리고 뭐 그 수행 능력과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단에서는 최근에 EEG를 통해서 EEG와 MCI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디지즈 간의 이 상관성을 확인한 연구들이 존재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EEG 지표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IPS 그리고 코그니티브 펑션 간의 다양한 관계성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MCI나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경우에는 이런 신체적인 행동을 잘 못한다, 신체적인 활동을 잘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신체적 결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지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 그리고 좀 이런 신경성 이런 장애들을 좀 일찍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 MCI에서 나타나는 뉴로바이올로지컬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템퍼럴, 그리고 퍼라이어털 영역, 그리고 미디얼 템퍼럴 영역 등에서 어떤 이 A, 베타 42 레벨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이 MCI가 보통 알츠하이머나 치매로 발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MCI를 판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이 두 개의 문단에서는 해당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근력, 그리고 EEG 바이오마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IPS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스피드 간의 어떤 상호적인 연관성, 그리고 상호작용들을 좀 확인하고자 하고, 특히 이 노인 안에서 이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 안에서의 이러한 연관성들을 파악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151명의 노인을 모집을 하였고,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선 연구와 동일하게 첫 번째 방문에서는 이 퀘스처너리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베이직한 이런 뭐 성별, 나이 이런 걸 조사하는 퀘스처너리랑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OCA라는 이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테스트, 그리고 악력 30초 셋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악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선 3초 동안 꽉 쥐는 것을 뭐 3번 동안 반복을 하는 거를 이제 뭐 왼쪽 손이든 오른쪽 손이든 먼저 진행을 하고 30초 휴식 후에 나머지 손을 3초 동안 꽉 쥐는 이 태스크를 3번 수행을 했다고 하고, 셋업 같은 경우에는 30초 동안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횟수를 카운팅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5명이 제외가 되었고, 이후에 두 번째 방문에서는 EEG와 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스피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PS를 좀 특정하는 테스트의 경우에는 TMTA와 SDMT라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테스트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이 6명이 제거돼서 총 140명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IPS를 평가하는 테스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A타입인 이 TMTA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파트 A를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1에서부터 25까지의 이 연속적인 숫자를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이어주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볼 디지트 모달리티스 테스트인 SDMT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 위쪽에 이런 심볼들의 각 숫자들이 이렇게 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심볼들을 보고 각각에 맞는 이 숫자를 빠르게 90초 동안 채워 넣는
채워놓고 뭐 몇 개를 채워 넣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파는 16개 다음과 같은 채널에서 획득이 되었고 뇌파 데이터의 경우에는 눈을 감은 상태 5분 동안 측정이 되었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500Hz였고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0.3Hz의 하이패스 필터, 그리고 30Hz의 로우패스 필터, 50Hz의 노치 필터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결과는 이 데모그래픽 결과이고 여기서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랑 모더레이트 시비얼군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졌는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던 건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MCI군은 73명, 그리고 모더레이트 시비얼군은 62명으로 합쳐서 토탈 140명이 안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따로 뭔가 어디서 피험자의 데이터를 제외했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긴 했었는데, 제가 유추하기로는 뭐 EEG 측정하고 분석했을 때 뭐 노이즈 때문에 제거가 되었거나 그런 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MCI군 그리고 모더레이트 12월군으로 지금 여기서는 나눠져 있긴 한데, 이 뒤쪽 결과에서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군별로 뭔가 이 인지장애의 심각도에 따른 결과를 따로 비교하진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뒤쪽의 결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여러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인데,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TMTA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IPS를 측정하는 하나의 테스트인데, TMT의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이 테스트를 다 완료했느냐기 때문에 이 MOCA인 인지 점수가 낮을수록 이 TMT 점수가 높아지는 이러한 좀 리즈너블한 결과가 확인이 되었고, 이 두 번째 결과의 경우에는 SDMT는 90초 동안 몇 개까지 이 테스트를 다 했느냐, 몇 개까지를 맞췄느냐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더 개수가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결과에서도 이 인지 기능인 MOCA가 높을수록 SDMT의 개수가 높아지는 이런 관계성이 좀 리즈너블하게 나타났고, 이 네 번째 결과의 경우에는 이 IPS, 그러니까 TMT 결과와 SDMT 결과, 그리고 악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인데, 악력이 셀수록 이 TMT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좀 빨리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악력이 더 셀수록 이 IPS가 좋다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악력이 셀수록 좀 더 동일한 시간 안에 더 많이 맞췄다, 좀 더 이 IPS가 좋다라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시덥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으로 시덥 개수가 많을수록 이 IPS가 더 좋아지고, 마찬가지로 시덥 개수가 많을수록 이 90초 안에 더 많은 걸 맞췄다라는 이런 양의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이 네 가지 결과, 여기 이 네 개의 결과를 통해서 근력이 좋을수록 이 IPS가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IPS와 MOCA 스코어를 EEG 지표들, 전체적인 뇌 영역의 EEG 지표들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 표는 모든 조건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고, 좀 간단히 보고 이 뒤쪽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표에서 이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결과들을 좀 요약한 결과이고, 살펴보시면 특히 알파 대역에서 굉장히 많이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이 되었고, 더불어서 베타 그리고 세타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알파나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주의력이나 주의력 같은 그런 지표들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악력이나 IPS 그리고
인지적 관계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고, 특히 이런 알파, 베타 대역 간에서 나타나는 이 양의 상관관계는 이 근력이 높을수록 이런 기초적인 신경 기능이나 전두엽의 피질 활성도가 건강하다는 이런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델타나 세타 같이 저주파 대역은 이런 주의력 저하나 피로, 뇌기능 저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알파 베타와는 반대되는 이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도 이 첫 번째 논문과 마찬가지로 좀 다양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일단 주파수 파워를 기반으로 모든 분석을 수행했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인지 기능은 펑셔널 커넥티비티 지표들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코어런스나 페이즈 레그 인덱스인 PLI 등의 추가 분석을 진행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또 첫 번째 연구랑 비슷하게 인지 기능의 심각도를 이렇게 나눠 놨으면서 이 그룹별로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